얘도 그랬어. 그리고 어제 또 결정적으로 결국 이제 정당 민주주의 얘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물었죠. 나 허은하하고 김용남은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물었더니 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허은하와 김용남이 과거에 이재명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들을 일일이 적어와가지고 보세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혐을 허은하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용인이라고 불려서 그렇습니다. 자기랑 함께 개혁 보수를 하겠다 보수 정당을 바꿔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인데 국회의원 배지도 나온 사람 그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쫓아낸 것도 모자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찰적 자세가 전혀 없이 허은하가 옛날에 이재명 욕했는데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유아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이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했던 많은 시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그냥 여지없이 허물어 버렸다라는 아니, 것이고. 근데 정말 이런 거 반대로 돌려주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대표였고 갈등은 있었지만 온갖 유세 다니면서 윤석열을 칭송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다 끊어 볼까 한번 그런 얘기를 가져오면 그렇죠. 그 앞에 이준석은 떳떳합니까? 맞습니다. 예. 네가 지지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연 말단적인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하자는 게 토론이 아니잖아요. 말꼬리 잡고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자는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그나마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품격 있는 토론을 해주었으니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두 사람 얘기는 도대체가 들을 수도 없고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질문이 뭐야. 이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간 일면 제목이 다 비전보다 비방, 끝까지 비방만, 2시간 비방전, 생중계 토론에서 여과 없이 여성 혐오 욕설 재현 도 넘었다. 이제 이런 글들이 제목들이 이제 그 신문의 일면 머릿 기사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바꿔야 된다. 일단 3번으로는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시간도 좀 늘려야 한다. 포맷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우선은 횟수를 늘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횟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포맷을 정말 해볼 수 있거든요. 뭐 서서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혹은 1대 다뤄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이번처럼 보궐선거로 아주 짧은 기간에 후보자 검증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될 유권자들한테는 TV 대선 토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너무 적다라는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언론인으로서 더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요. 노출돼가지고 평가하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장학 퀴즈나 순발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깊이 있는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는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 그리고는 어떤 그 사람의 인품과 앞으로의 어떤 대처하는 태도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뭐 아냐 모르냐 혹은 뭐 그때 그랬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이라고 하는 게 판단 자원이 너무 없다라는 차원에서도 좀 횟수를 우선 늘리는 게 가장 기본값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한 무려 4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적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사회권 정상화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회자의 개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공격적인 질문을 사회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이 지금 선관위 토론에서 없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모양새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장윤선 선배 같은 사람 앉아놓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사회자 자리에 있었다. 박살 냈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시끄러 임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질문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현대 시대에는 후보자들이 준비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시청자들, 유권자들이 정말 듣고 싶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쌍방향 소통을 넘어서 다방향 소통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질문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로는 팩트체크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중간중간에 엉뚱한 수치를 얘기해도 나중에 토론 끝나고 검증이 돼봐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날 그 토론의 잔상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 검증해서 당의 질문을 한 후보에게는 레드카드, 옐로카드를 건넬 수 있는 시스템을 방송사가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시사인이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번째로는 그리고 팀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외교안보 정책이라든가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머리에서 김문수의 머리에서 권영국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네, 있는 것이고 예. 중액으로 가져가는 관료 출신이라든가 전문가 출신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조력하에서 토론을 함께하자. 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정부를 주권을 했을 때 네. 어떤 목표 지향이고 어떤 세계가 그려지는지를 예.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호텔 경제학 아냐 마냐 이런 지역 말단적인 얘기 가지고 다투지 않으려면 좀 더 전문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대동형 팀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예, 너무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일종의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수구이 민주주의가 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도 양측의 전문가가 나와서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둘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죠. 왜냐하면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학자들이 나오면.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그 TV 토론 시청률이 엄청 낮았다면서요. 다 예. 유튜브로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 시사인 봐서 아니 그런가? 다 같이 나눠서 봐서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공중파 시청률을 말하는 게 약간 애매한 지점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관심은 높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네. 동접이 이제 MBC만 하더라도 20만 그리고 시사인도 5만이 2차 토론 때는 넘었던 네, 네, 거고 네. 어제도 보니까 18만 20만 뭐 어제는 보니까 채널A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접이 굉장히 네. 높았어요. 그러니까 MBC 채널A 이런 방송국들이 높아서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좀 써야 된다. 근데 워낙 또 질문 잘못했다고 막 완전히 막 공격을 받아서 진행자 진행자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예. 아주 중립적으로 시간만 재는 그런 무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이 아프다. 벌써 11시가 되고 네, 벌써 11시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6일 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될 텐데 남은 6일간 별다른 일은 없겠죠.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야죠. 네.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 대선인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제발 좀 다른 세상으로 이제 좀 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네. 혐오와 차별, 비방과 이런 거 없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지 않고 좀 화평하게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정말로 이제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불과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그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내란 사태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 진로를 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투표장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무슨 뭐 찬조연설 나온 거 같네요. 누구 찾는지는 말 안 했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내 속으로 듣다가 구경 정치인 해도 되는데 성관위에서 나오셨나? 네. 예, 저는 뉴스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끝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그 계엄정 포용을 보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찍혔다라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들은 아직도 암약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한덕수의 정말 이상하고 수상적 어떤 행보들이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잊지 말자 내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지지했던 캡틴 아메리카 아시죠? 자기가 CIA라고 주장했던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습니다. 네. 진보당이 여성 신체를 원색적으로 표현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하고 계시다. 앞서 우리 성관위에서 파견되신 구교영 기자님께서 누구 찍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네. 투표장에 나가라고 했지. 네, 하신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5.18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두에서도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 편의점에 해외에 계신 애청자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어제 제가 읽기도 했었는데요. 34년 동안 외국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고 고등학교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눈으로 귀로 직접 겪은 세대이고 지금도 그때의 긴장감과 총소리 그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 젊은 누나의 호소의 마이크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고 늘 윤석열과 김건희 씨는 해외 언론의 단골 메뉴로 등장을 했었다. 투표해야만 된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한번 다시 보여주십사. 이런 당부의 글을 취재 편의점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마음들 저희가 잘 새기면서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니까요. 동네 어디서나 신분증만 딱 그렇죠. 있으면 네. 아무 데서나 가서도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꼭 투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 늘 현장을 뛰시는 거 아시죠? 예, 저희가 내일은 사전투표소 직접 스케치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오셨는지 인터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